예, 노너 플러스 알파, 노너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베이스 지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자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 성함은 공구입니다. 본명 공구시고, 그냥 우리는 공자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공푸라고 불러요. 공푸라고 부릅니다. 73세에 돌아가셨어요. 노나라에서 태어나셨고, 지금은 노나라는 산동성, 곡부, 이 지역이 노나라, 추읍이라는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부친은, 아버지는 숭양허리라는 무사셨고, 당시 60세였어요.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무당이었어요. 20살입니다. 40살 차이죠. 사기에 따르면,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은 이 두 분이 들판에서 야합했다. 그래서 태어났다. 그리고 숭양을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사생아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합했으니까 야합하고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만 사신 거죠.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부모 가정에서 모친만 바라보면서 사신 형태. 그래서 아버지가 무사였고 하니까 이게 덩치가 아주 컸다는데, 공자님도 덩치가 아주 컸다고, 8, 90 정도 되는,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아주 덩치가 크셨다. 키가 크고 덩치도 크셨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주나라 봉건제 이후에 나라가 150개까지 쪼개졌는데, 지금 중국 대륙을 생각해가지고 거기 150개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150개 나라의 영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려면 이름하여 책사가 필요했어요. 책사. 어드바이스 해줄 사람. 어드바이스. 그게 손자병법 같은 게, 손자병법에 손자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제갈공명. 잘 아시죠? 제갈공명은.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제갈량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들, 지식을 가진 사람, 지식인들이 필요하니까 5만 학문이 살아났는데, 그 학문들 중에서 살아남은 학문이 유가, 공자님이 만드신 유가예요. 유가, 유교 같은 말입니다. 같이 쓰이죠. 이 유교를 만드신 분이다, 공자님이. 그래서 지금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세요.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시고, 한국, 중국, 일본, 그 옆에 베트남, 이런 나라 모두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죠. 유교 문화권. 그 유교 문화권의 시발점이 공자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아시고, 공자님이 말씀하신 유가.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기가 학문을 만들었으니까, 이 학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공자님이 학문을 만든 이유, 유가를 만든 이유는 대동사회라는 걸 건설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동사회. 대동사회가 뭐냐? 여기서 저희 강의는 실제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대동사회는 이게 문헌에 따르면 얘기라는 책이죠. 책입니다. 얘기라는 책의 예운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도지행야, 천하위공, 선현여능, 강신수목. 대도가 행해지니 천하의 지도자를 정하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하는 그냥 국가, 나라란 말이죠. 어떤 나라, 그죠? 지도자를 정함에 선현여능, 강신수목. 어질고 능력이 있으며 신의로우며 화학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택했다. 그러니까 천하의 지도자를 택할 때 말 그대로 능력을 보고 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능력을 보고 택했다. 고인 불독 친기친, 불독 자기자, 한호 유소종, 장유소용, 유유소장, 환과 고독 태질자, 개유소양. 되게 긴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동사회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섬기지 않았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친하지 않았다.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모든 애들을 다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모를, 나이 많은 사람을 다 부모로 모시고 어린 애들을 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고 살았다 이런 뜻으로, 그죠? 대동사회는 이런 사회였다. 노인들은 수명대로 살았으며 어른들은 그러니까 성인들은 자기 능력껏 살았고, 아이들은 잘 컸으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돌봐주니까 얼마나 잘 크겠어요. 잘 컸으며 잘 성장했으며 호랍이 가부, 독신, 장애인도 부양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없이 살았다. 우리 보면 이거 요즘에 복지죠. 그죠? 말 그대로 복지사회예요. 복지사회. 대동사회는 복지사회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복지사회였다. 완벽한 복지죠. 완벽한 복지사회였다. 특히나 뭐까지 없었다? 가족 이기주의 이런 거 없겠죠?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 없겠죠?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잘 살았다. 그게 뭐다? 대동사회. 공자님이 꿈꾸던 사회였어요. 그리고 남유분, 여위기. 남자들은 자기 몫의 일할 부분이 있었고, 여자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다. 사실은 이때는 남존 여비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여자들은 속할 관이 필요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관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었고, 남자들은 자기가 할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화오 기기어지야, 불필장어기. 돈이 실수로 땅에 버려져 있어도 그것을 주워서 챙길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돈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말을 다른 의미적으로 한 말인데, 그러니까 나의 별도의 이익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할 필요가 없었다. 돈이 없어, 그 돈 없어서 어떻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역오 기불 출러지냐, 불필위기. 힘이 없어 일 못하는 사람을 봐도 그 일을 뺏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의미로 보면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겠죠.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굳이 더 벌 필요도 없었고, 남의 걸 뺏을 필요도 없었고, 경쟁할 필요도 없었다. 그죠? 경쟁이 필요 없던 시대였다. 시고모 페이불흥 도절 난적 이부작.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몰래 모의를 깨하지 않았고, 도둑과 강도도 없어서 집집마다 바깥문도 닫지 않았다. 이게 고외호위불패, 고외호위불패가 도둑과 강도도 없어서 집집마다 바깥문도 닫지 않았다. 시위대동, 이런 것을 대동사회라고 부른다. 공자님이 꿈꾼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도자는 능력 있고 어진 사람을 뽑았고, 그죠? 부모 가족이 아니래도 전부 나보다 나이 많으면 부모로서 모시고, 어리면 아이로서 사랑했다. 내 자식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각각이 서로 할 일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남의 거 안 빼앗아도 되고, 뭔가 재물을 더 누적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능력껏 살면 됐다. 그리고 어떤 서로 싸울 일도 없었다. 그죠? 싸울 일도 없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강도나 도둑도 없었다. 이런 사회를 뭐다? 대동사회라고 부른다. 공자님이 원하는 시대는 이런 사회였어요. 공자님의 부분은. 그래서 공자님은 언제? 춘추 시대에 5만 나라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였죠. 죽고 죽이는 시대에 이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러고 만든 게 유가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제가 논어 강의에서 아주 공자님이 만든 유학, 그리고 공자님
제가 아주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려요. 현실적. 그죠? 아주 현실적이신 분이세요. 현실적이신 분이시니까 대동사회가 당장 어렵다는 걸 아셨습니다. 당장 어렵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또 하나의 제안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대동사회 이전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동사회 이전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강사회라는 걸 제안하세요. 소강사회라는 걸. 역시나 얘기 예운편에 나옵니다. 금, 대도기은, 천하위가. 대도가 숨어버리게 되니 천하가 핏줄, 가문, 일가에게 이어지니. 중국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요임금, 순임금, 그 위에 뭐 사망오제, 황제 있는데 지나서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하나라가 돼요. 그래서 순임금한테 우임금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순 시대까지는 대동사회였다는 거예요. 대동사회. 요순 시대까지는 대동사회였다는 거예요. 대동사회였고, 우임금이 그러니까 우임금은 순임금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어서 보면은 뭐 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서 뭐 넘겼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런 능력을 보고 왕위를 넘겨줬는데 우임금은 자기 자식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이 한참 후에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한참 후의 사람인데, 요임금, 순임금까지는 대동사회였고 정말 앞에 대동사회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임금 때부터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자식한테 넘겨주게 되니까 대동사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대동사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대동사회는 없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뭘 제안한다? 소강사회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가 있습니다. 공자님의 꿈은 대동사회지만 대동사회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소강사회라는 걸 두신 거고, 실제 공자님의 유가가 주창하는 바는 대부분 소강사회예요. 그러니까 윤리책이나 교과서나 대충 배우신 분은 공자님의 꿈은 대동사회야.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모두 다 존중하고 잘 살고 도둑도 없고 자기 능력껏 사는 시대, 욕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시대야. 그거를 공자님의 유가가 지향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유학이 지향하는 바는 뭐다? 소강사회라는 거죠. 소강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을 공부하시고 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실 텐데 대부분 그냥 패스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제 소강사회입니다. 금, 대도기은. 대도가 숨어버리게 되니. 그러니까 우임금이 이제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니, 요순이 대도라고 보는 게 사실 맞겠죠. 요순 임금이 끝나고 나니 천하가 가문 일가에게 이어지니. 그러니까 이 천하라는 게 왕이라는 말이죠. 왕위가 일가에게 이어지게 되니 각친기친, 각자 자기 부모만 챙기고, 각자 자기 자식만 챙기고, 화력위기, 화가 재화거든요. 돈이에요, 돈. 재화의 힘이 자신의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한야라 시대부터 공자님은 뭐가 힘이다? 돈이 힘이다. 이걸 아신 거예요. 돈이 힘이다. 그죠? 화력위기. 돈의 힘이 나다. 돈의 힘이 내가 된 거예요. 이걸 이미 공자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이게 유학이나 그러니까 유학 자체를 저 산속에서 하는 학문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골에서 서당에서 가 쓰고 도포 있고 하니까 산속에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육아의 분들은 아주 현실 참여적이시고 현실의 목소리를 내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대인 세급 2위에 성곽 구지 2위고 예의 2위기 이상 군신 이독 부자. 대인들, 뭐 왕이나 가문들, 뭐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인척에게 세습해 주는 것을 예로 정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능력 있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전해줬는데, 이게 대도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자기 친인척한테, 자기 핏줄한테 전해주는 거를 예로 정했다는 거죠. 예로 정했고, 성곽이나 도량으로서 세력을 굳게 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문 열고 살았는데 대동사에는 이렇게 성곽이나 세력을,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뭐 군사 이런 거 같이 포함하는 거죠. 세력을 굳게 했으며 예와 의로서 기강을 정해. 그러니까 그 자체적 그 가문 안에 자체적인 예와 의로서 그 기강을 정해 이로써 군신의 관계를 바로잡았고, 그러니까 한 국가나 가문이나 이런 경우 그 내부에 다시 그 틀 안에서, 그 가문의 틀 안에서 아니면 국가의 틀 안에서 군신의 관계를 바로잡았고 부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으며 이목 형제, 이화 부부, 이설 제도, 이립 전리, 이현 용지, 이공이기. 이로써 형제를 화목하게 만들었고 부부를 조화롭게 했으며 법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도 만들고 용맹하고 박식한 자를 현명한 자로 여기게 되었고 일한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굳이 남의 거 뺏을 필요 없었고, 그죠? 능력을, 어째 보면은 그런 시대가 능력을 인정 못 받는 시대였는데 이제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광사입니다. 고모용 시작, 이병유차기. 이런 이유로 모락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죠?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모락도 쓰게 됐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전쟁까지 나게 되었다. 우왕이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라예요. 우왕, 그러니까 우탕, 문무, 성왕, 주공, 유차, 기선야. 우왕, 탕왕, 문왕, 우왕, 성왕, 주공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선발된 자다. 그러니까 뭐 예를 통해서 선발된 자다는데 이 예는 뭐였습니까? 핏줄한테, 자기 가문의 친인척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예로 선발된 자인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은 자기들까지는 딱 제도를 확립해서 잘 살고 있었죠. 이런 말이야. 확립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가문, 자기 국가는 잘 살고 있었죠. 선발된 자들이다. 차육군자자, 미위 붉은 어예자야. 이 6 군자들은 예를 삼가지 않은 경우가 없으며, 그러니까 어쨌든 핏줄에 의해서 그 왕위가 계승됐지만 예를 삼가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지키고 실제로 제대로 백성한테도 베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저기이, 이고기신, 의로서 이를 드러내고 시를 완성했으며, 저유가 과오가 있으면 드러내어 형인강양, 인으로 꾸짖고 익히게 벌해서. 인을 통해서, 인이 이죠. 인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고, 그러니까 인을 익히고 인으로 벌해서, 인으로 꾸짖어서 벌하는 거예요. 인으로 해서 보였다. 시민, 보일시예요.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보였다. 뭐를 보였다? 법이 있음을 보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앞에 왕들은 그래도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예요. 공자님은 기본적으로 예전 왕들은 다 칭찬합니다.
예술왕들은 언제까지 왕들을 칭찬하냐면은 하은주까지는 칭찬을 하세요. 하은주 주나라까지는 칭찬을 하십니다. 여유 불유 찾아 제세 작업 중이 위양 시위 소강 이렇게 되는데, 위에부터 보면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근데 왕인데죠. 세력을 가진 자, 왕위에 오른 자라도 쫓아내며, 만약 인으로서 벌하고 다스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앞에 거 다 포함이죠. 그런 자가 있다면 세력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올라도 쫓아내며 중이 위양, 백성은 그런 놈한테 뭐라고 한다? 재앙을 가져온 놈이라 여기게 되는데, 여기 중이라는 게, 여기서 중이라는 건 뭐냐면 대중이죠. 대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군도 포함되고, 그죠? 또 뭡니까? 이 나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대중이 이거 쫓아내면서 어떻게 생각한다? 쫓아내면서 재앙을 가져오는 놈이라 여기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깨어 있어야 된다? 대중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중이 재앙을 가져오는, 인을 실천하지 않는, 예를 가지 않은 놈을 쫓아내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든 어떤 그런 놈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회를 뭐라고 한다? 시위 소강사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공자님이 원하는 거는 대동사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어진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걸 대동사회라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제 자기 핏줄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인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다? 쫓아내는 백성들이, 대중이 깨어있는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소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자님은 자기의 육아를 모든 사람이 배워서 잘못된 정치를 하면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의 설명에 빠져 있는데, 정말 공자님이 원했고 육아가 바라보는 그런 시대는 뭐다? 이상은 대동이지만 현실은 소강이고, 그 현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육아를 배운 사람들이 깨어있는, 그래서 깨어있어서 잘못한 놈을 쫓아내서 재앙을 막는 그런 시대를 꿈꾸셨습니다. 공자님은. 소강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목표해서 만들려고 했던 시대는 소강이었고 꿈꾸던 것은 대동이었기 때문에, 저 소강사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동사회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강사회만 돼도 어떻다?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집단의, 그 단체에, 우리 사회에 재앙을 주는 놈들은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엄청난,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언제 사셨다? BC 550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BC 550년에. 지금 2700년 전이죠. 27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펼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공자님의 말씀인 논어를 공부해야 하고,
공부한다는 게 고리타분한 옛날 고전만 보는 게 아니고, 고전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이거를 익히신다면 좀 더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베이스,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명리를 공부하시면 좀 더 쉽게 명리를 익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주를 볼 때 훨씬 더 잘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아시아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다? 육아예요. 이 육아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일단 이제 공자님의 목표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실제 공자님의 그 철학, 육아의 철학이 어떠한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